저는 이 DLF를 2019년 하반기에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좀 생소합니다. 수익 구조는 동일한데 판매되는 형식은 다르다. 투자자분들이 그걸 알기 어려우니까 지나치게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상품은 투자하실 때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DLF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저는 이 DLF를 2019년 하반기에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좀 생소합니다. 예, 이 DLF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DLS라고 하는 거하고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냐면요, DLS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DLS가 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의 옷을 입으면 DLF가 됩니다. 또 은행의 신탁이나 이런 신탁 상품으로 팔릴 때는 DLT라고 합니다. 뭐 우리한테 거의 팔리진 않지만 예금으로 팔린다면 DLD가 되겠죠. 디파짓 예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DLF라고 하는 것은요, DLS라고 하는 파생결합증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DLF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요, 투자자가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투자 성과, 손익은 DLS나 DLF나 혹은 신탁, DLT나 동일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사실상 동일합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식의 차이입니다. 형식의 차이가 뭐냐면 DLS는 투자자가 직접 증권사 등에 가서 직접 매입을 하는 겁니다. 상품을 보고 매입하는 겁니다. DLF는 운용사가 펀드로 만들어놨으니까 일반적으로 펀드 판매가 되는 주로 은행 창구고요. 은행의 PB나 이런 은행 창구고 증권사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그런 판매 채널을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는 게 이제 DLF입니다. 그러니까 즉 수익 구조는 동일한데 판매되는 형식은 다르다. 이걸 좀 비교하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옷은 다 비슷하잖아요. 옷은 비슷한데 인터넷 쇼핑몰을 보고 나한테 맞는 옷을 막 고르면 그것은 DLS입니다. 그런데 홈쇼핑에 가서 쇼호스트가 설명해준 옷을 보고 선택을 하면 그것은 DLF입니다. 근데 보기에 따라서 옷은 다 동일한 옷이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가 어떤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냐면요, 홈쇼핑에서 파는 옷은 판매가 검증됐거나 많이 판매가 될 자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네. DLF도 마찬가지입니다. DLS와 상대적으로 볼 때 DLF는 판매가 검증이 됐다, 많이 팔렸다, 또는 이거 분명히 많이 팔려 라고 할 때 하는 게 DLF입니다. 그 규모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차이 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상태, 조금 용어를 쓰면 통계가 적용되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말을 발행 규모가 적정 규모 이하일 땐 동일합니다.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뭐 논쟁에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발행 규모가 작을 때는 DLS나 DLF나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 구조도 같고 시장의 영향도 차이가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DLF가 돼서 규모가 커지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시장 안에서 주어진 가격 조건으로 손익을 얻어야 되는데 DLF가 이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줄 때는 투자자에게 대부분 불리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DLF가 되고 규모가 커지면 종종 사고가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DLF는 실적 배당형 펀드인가요? 여기는 어떤 비용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DLF는 이름에 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실적 배당형 펀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이 아닌 펀드,
펀드 형식입니다. 그러나 비용은 동일하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운용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펀드니까 펀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는 동일한데 왜 운용사가 들어가느냐? 실제로 펀드가 팔리는 이유는 좀 더 많은 투자자에게 팔기 위해서, 은행 창구를 통해서 팔기 위해서 펀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개인적으로는 동일한 수익, 그다음에 펀드가 많이 팔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품이 많이 팔리기 위해서 펀드로 옷을 입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비용은 펀드와 동일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DLF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은 예측하기가 좀 힘든데 예. 그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이 DLF 상품은요, 기본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행 규모가 커지면 결국은 주어진 가격에서부터 수익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상품 자체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것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상품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막연한 시장 전망, 막연한 전망,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그 경험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처럼 뭐 설마가 사람을 잡기도 하고 블랙스완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도 나타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자산에서 발행 규모가 커졌을 때는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과거에 없었던 이런 특이한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가격의 변동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데 문제는 그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레버리지 때문에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DLS, DLF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군요. 예. 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DLF는요, 기본적으로 검증된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발행 규모가 이미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DLF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손익이 결정되는데 거꾸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상품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는요, 이게 검증된 상품인 건 맞지만 투자 규모가 너무 커지면 사실 투자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이 그걸 알기 어려우니까 지나치게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상품은 투자하실 때 매우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